기술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던 대한민국의 대표 프랜차이즈 바른식탁, 그 창업자이자 대표인 김정우에게 뜻밖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불시점검차 방문한 천안 매장에서 한 노인이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다 직원들에게 냉대받는 모습을 목격했는데 그 노인은 다름 아닌 그의 어머니 정복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던 정우는 어머니가 떠난 후에야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노인을 무시한 식당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른식탁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프랜차이즈 식당이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자리 잡은 500개 매장은 따뜻한 기업 이미지와 노인 친화 서비스로 잘 알려져 있었죠.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은 바른식탁의 핵심 철학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창업자이자 대표인 김정우가 있었습니다. 정우는 39살에 시작한 작은 분식점이 전국구 브랜드로 성장하기까지 매 순간 진심을 다했습니다. 바른식탁이라는 이름에는 바르게 먹고 바르게 대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특히 노인 친화적 서비스는 그의 가장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모든 매장에는 큰 글씨로 된 메뉴판이 비치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어르신 응대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했죠. 우리 브랜드의 강점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른식탁의 정신이에요. 정우가 인터뷰에서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는 47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국 매장을 직접 돌며 서비스 품질을 점검했어요. 특히 불시 점검은 그의 트레이드마크였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열정맨이라 부르며 존경했고 가맹점주들은 그의 섬세한 관리 방식을 신뢰했죠. 그날도 정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방 도시의 한 매장을 찾았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위치한 이 매장은 오픈한 지 6개월 된 신규 매장이었어요. 사전 통보 없이 매장을 방문한 정우는 평소처럼 일반 손님처럼 매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홀을 둘러보던 중 그의 시선이 키오스크 앞에 멈춰 선 한 노인에게 멈췄습니다. 78살의 노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화면을 향해 몇 번 움직였지만 원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노인의 어깨는 점점 축 처지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죠. 정우는 매뉴얼대로라면 직원이 바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노인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그 노인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단지 바른식탁의 서비스 정신에 맞지 않는 장면을 목격한 것뿐이었죠. 그는 직원의 개입을 기다렸지만 카운터 뒤의 직원들은 바쁜 척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우는 그 노인이 자신의 어머니 정복순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복순은 화면을 계속 노려보았지만 작은 글씨와 빠르게 넘어가는 메뉴는 그녀에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가까이 있던 젊은 직원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저기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려주실래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반응은 냉담했죠. 손님께서 직접 하셔야 돼요. 여기는 그런 서비스가 없습니다. 복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뒤에 서 있던 젊은 손님들이 한숨을 쉬며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또 이러네. 빨리 좀 하시지. 한 여학생이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그 소리는 복순의 귀에도 들렸죠. 복순은 다시 한번 시도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했지만 실수로 잘못된 메뉴를 선택했어요. 취소하는 방법을 몰랐던 그녀는 다시 직원을 향해 도움을 요청했죠. 죄송한데 잘못 눌렀어요. 취소하고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짜증을 감추지 못한 표정으로 키오스크 쪽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복순에게 자세히 설명해주는 대신 빠르게 화면을 초기화한 후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라고 말한 뒤 돌아섰습니다. 복순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뒤에 서 있던 다른 손님들의 불만이 더 커지자 직원은 결국 복순에게 다가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른 데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여기는 키오스크로만 주문받습니다. 그 말에 복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평생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온 그녀였기에 공개적인 굴욕감은 참기 힘든 것이었죠. 아무 말 없이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매장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그녀의 뒷모습은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이 모든 장면을 정우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서비스 불만족 사례로 기록하려 했던 그의 시선이 매장을 떠나는 노인의 뒷모습에 고정되었죠. 그리고 그 순간 충격적인 깨달음이 그를 강타했습니다. 엄마, 정우의 입에서 작은 속삭임이 새어나왔습니다. 그제야 그는 그 노인이 자신의 어머니임을 인지했어요. 천안에 살고 있는 어머니가 이 매장에 올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녀였어요. 익숙한 회색 머리, 조금 구부정한 자세, 낡은 보라색 가방까지 정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를 따라 밖으로 나가려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지금 자신이 어머니를 부른다면 그녀는 더 큰 수치심을 느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신 그는 매장 안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일상적인 점검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분노가 그의 눈에 서려 있었죠. 정우는 매장 관리자를 즉시 불러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표정만으로도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한 관리자는 긴장한 모습이었죠. 방금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습니다. 관리자는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건지 모르는 듯 눈을 깜빡였어요. 어르신 한 분이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우리 매뉴얼에는 그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라고 되어 있죠? 관리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정우는 그의 말을 자르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어르신은 결국 매장을 떠나게 되었죠? 직원이 다른 데 가보시라고 권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우는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바른 식탁의 서비스 매뉴얼을 열었어요. 바른 식탁의 핵심 가치는 모든 손님을 존중한다입니다. 특히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응대 지침이 있죠. 이 매장은 언제부터 본사의 철학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까? 정우의 질문에 관리자는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어르신들의 주문 처리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내부적으로는 어르신 응대는 시간 낭비라는 인식이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정우는 말없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직원들과의 개별 면담, CCTV 확인, 고객 후기 분석까지 그가 발견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매장은 본사의 철학을 완전히 외면한 채 효율성만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매장 내부 메신저에는 어르신 오시면 키오스크로 유도, 절대 도와주지 말 것이라는 지시까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우는 점주와 관리자에게 공식 징계 통보를 내렸습니다. 본사 규정 위반, 서비스 품질 저하, 브랜드 가치 훼손. 냉정한 문서 작업을 마친 후에야 정우는 자신의 차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정우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굴욕당한 모습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가 만든 브랜드에서 내 어머니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 단지를 향해 차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어머니를 찾아가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봐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밤은 많은 것을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한 매장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바른 식탁의 모든 매뉴얼과 교육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무시되고 있는 지침들이 많았습니다.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사람이 뒤로 밀려나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정우는 본사로 돌아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임원들과 매장 관리팀이 모인 회의실에서 그는 전날 있었던 일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바른 식탁의 가치가 현장에서는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노인 고객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암묵적으로 용인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마케팅 담당 이사가 입을 열었어요. 천안 매장 하나의 문제일 뿐입니다. 전체 시스템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건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직원 교육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스템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겁니다.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말해왔지만 실제로는 효율성을 위해 사람을 뒤로 미루고 있었던 거죠. 회의는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정우는 전국 모든 매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서비스 개선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임원들은 비용 문제를 들어 반대했죠. 특히 실적이 부진한 지방 매장들에서 인건비를 추가로 투입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정우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정우야, 잘 지내니? 익숙한 목소리에 정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아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네,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는요? 나야 뭐 늘 똑같지. 그런데 정우야,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좀 들러줄래? 오랜만에 된장찌개 끓여줄게. 정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집에 간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방문이었죠. 네, 엄마. 꼭 갈게요. 통화를 마친 정우는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특히 한 장의 사진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22살 정우가 어머니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으며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엄마가 처음 끓여준 그 된장찌개. 그게 내가 식당을 만든 이유였는데. 정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른 식탁의 시작은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한 끼였습니다. 모든 손님이 가족처럼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사업이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초심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효율성, 수익성, 확장성, 이런 단어들이 사람이라는 가치를 밀어냈던 겁니다.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바른 식탁을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어머니가 겪었던 굴욕을 절대 다른 어르신들이 겪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창업자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그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주말, 정우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복수는 아들을 반갑게 맞이했지만 평소보다 조금 어색해 보였어요. 둘이 마주 앉아 식사를 하는 동안 정우는 몇 번이나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물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꺼내지 못했죠. 대신 그는 어머니의 일상을 물었습니다. 요즘은 어디 자주 가세요? 복수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별로 어디 가는 건 없어. 마트도 요새는 잘 안 가게 되더라고. 정우는 궁금했습니다. 왜요? 마트 가는 거 좋아하셨잖아요. 복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다 기계로 바뀌어서 그래. 계산대도 셀프고 음식점도 다 기계로 주문하더라고. 나 같은 늙은이는 그런 거 잘 못하니까. 정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디지털 세상에서 점점 소외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른 식탁 역시 그런 소외에 일조하고 있었죠. 식사를 마친 후 복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 속에는 정우의 어린 시절부터 바른 식탁의 첫 매장을 오픈했던 날까지 다양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어요. 이거 기억나니? 내가 처음 식당 열었을 때 내가 가서 냄비째 된장찌개 들고 갔잖아. 정우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작은 분식점을 열던 날 어머니는 집에서 직접 끓인 된장찌개를 가져와 모든 손님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우리 아들 가게에서 먹는 첫 끼니는 어머니 손맛으로라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엄마가 그때 해주신 된장찌개가 바른 식탁의 시작이었어요. 복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항상 그랬잖아. 맛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그 마음이 내 식당을 키운 거야. 정우는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의 가장 큰 지지자였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바른 식탁에서 거부당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아팠습니다.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고 나오면서 정우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본사의 반대가 있더라도 그는 바른 식탁의 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효율성보다 사람이 먼저인 브랜드, 진정으로 모든 손님을 환영하는 브랜드로 만들 것입니다. 다음 날 정우는 천안 매장에 대한 징계를 넘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해당 매장의 가맹 계약 해지와 관련 직원들의 해고를 지시한 것입니다. 이는 바른 식탁 역사상 유례없는 강경 조치였습니다. 본사 내부에서는 즉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고 여러 임원들이 정우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지방 매장 하나의 문제로 이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은 회사에 득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가맹점들에게도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재무이사의 말에 여러 임원들이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서비스 불만이 아닙니다. 우리 브랜드의 핵심 가치가 무너진 겁니다. 바른 식탁이 더 이상 바르지 않다면 우리는 존재의 이유를 잃는 겁니다. 매장 측에서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점주는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고 해고된 직원들은 부당해고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정우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회사 결정을 좌우한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정우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뒤로 물러서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킬 것인가 고민 끝에 그는 마케팅팀을 불러 정격적인 기자회견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모든 것을 공개할 겁니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마케팅 팀장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진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천안 매장에서 무시당한 노인이 제 어머니였다는 사실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 임원들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대표님, 그게 사실입니까?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그분이 제 어머니인 줄 몰랐습니다. 그저 한 노인 고객이 우리 매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목격했을 뿐이었죠. 나중에야 그분이 제 어머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제 어머니가 아니었다 해도 우리는 그런 서비스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바른 식탁은 모든 손님이 존중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마케팅팀은 정우의 결심을 존중하며 기자회견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날짜는 사흘 후로 정해졌고 주요 언론사들의 초청장이 발송되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이 결정을 두고 의견이 갈렸지만 정우의 진정성에 감동받은 직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천안 매장 측에서 언론에 먼저 제보를 한 것입니다. 바른 식탁 대표 개인적 감정으로 가맹점 해지라는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을 타고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임원들은 다시 한번 정우에게
기자회견 취소를 권유했습니다. 이미 회사 이미지가 실추된 상황에서 대표가 직접 나서는 것은 위험하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정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일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바로잡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식탁의 이름에 걸맞은 행동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바르게 행동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정우의 확고한 의지 앞에 더 이상의 반대는 없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계획대로 진행되었고 정우는 밤늦게까지 발표문을 직접 작성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바른 식탁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에 대한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복수는 뉴스를 통해 바른 식탁의 논란을 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업 내부 갈등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기사 속 천안 매장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자신이 겪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설마 복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정우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기자회견 준비로 바쁜 모양이었습니다. 복수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바른 식탁 본사 대회의실은 언론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최근의 논란으로 바른 식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정확히 11시 정우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평소보다 창백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최근 발생한 천안 매장 사태에 대해 바른 식탁의 대표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정우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 저는 천안 매장에서 한 노인 고객이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매장을 떠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직원들은 그분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매장을 떠나라고 권유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정우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매장에서 무시당한 그 노인은 정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바로 제 어머니였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더욱 요란해졌죠. 정우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오시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 노인 고객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목격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분이 매장을 떠나고 나서야 그분이 제 어머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정우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그는 감정을 추스르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창업자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결국 우리 손으로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세대를. 정우는 잠시 자료를 넘기는 척하며 감정을 진정시켰습니다. 일부에서는 제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회사 결정을 좌우한다고 비판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감정적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단순히 제 어머니께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표방해온 가치, 바른 식탁의 정신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정우는 이어서 바른 식탁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전국 모든 매장에 디지털 약자 전용 창구를 설치하고 사람 응대 전담 직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비용이 더 들겠지만 그것이 바른 식탁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효율성과 수익만을 생각한다면 이런 결정은 비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바르게 일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모든 손님이 존중받는 공간, 그것이 진정한 바른 식탁의 모습입니다. 기자회견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 회견장 뒤쪽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에는 어머니 복순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단상에서 내려와 어머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만든 브랜드에서 엄마가 그런 대우를 받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복수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고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정우야. 내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복순의 따뜻한 목소리가 회견장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아들 대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정우 어머니입니다. 제가 그날 천안 매장에서 있었던 일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어쩌면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고 싶습니다. 복순의 담담한 말에 기자회견장은 숙연해졌습니다. 정우는 어머니 옆에 서서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바른 식탁은 단순한 식당 체인이 아니라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는 브랜드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바른 식탁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정우와 복순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소외 문제를 겪고 있던 노인들과 그 가족들의 지지가 이어졌습니다. 석 달이 지난 후 바른 식탁은 전국 모든 매장의 디지털 약자 전용 창구와 사람 응대 전담 직원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각 매장에는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큰 글씨로 적혀 있었고 키오스크 옆에는 항상 직원이 대기하고 있었죠. 물론 추가 비용이 발생했지만 오히려 매출은 증가했습니다. 디지털 소외계층이었던 노인 고객들이 바른 식탁을 더 자주 찾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천안의 문제가 되었던 매장은 완전히 새롭게 리뉴얼되었습니다. 새로운 점주와 직원들이 바른 식탁의 가치를 충실히 실천하는 매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수는 그 매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매장 입구에 들어서자 젊은 직원이 밝은 미소로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도와드릴게요. 복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메뉴 좀 추천해 주실래요? 직원은 친절하게 오늘의 특선 메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복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메뉴를 선택했고 직원은 그녀를 편안한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고 따뜻했습니다. 복순이 모르는 사이 정우는 매장 바깥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존중받는 모습을 보며 그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우는 매장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복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우야, 너 어떻게 여기에? 정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오신다는 소식 들었어요. 함께 식사하고 싶어서요. 둘은 오랜만에 마주 앉아 따뜻한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식사를 마친 후 복수는 매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바른 식탁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이 걸려 있었고 키오스크 옆에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라는 안내문이 보였습니다. 많이 바뀌었네. 복순의 말에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인 곳, 모두가 환영받는 곳, 그게 진짜 바른 식탁이니까요. 복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에는 깊은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장을 나서며 정우는 고개를 들어 바른 식탁의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 이름은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라 하나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진심 어린 약속. 정우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바른 식탁은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만은 절대 잃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진심으로 만든 브랜드는 가장 약한 이 앞에서 증명된다는 것을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바른 길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정우와 복순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은 작지만 따뜻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인간의 따뜻함은 결코 대체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바른 식탁이 세상에 전하고 싶은 진짜 메시지였습니다. 수백억 자산가 이만수는 청소업체 클린스타의 대표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일합니다. 40년 만에 고향을 방문한 그는 옛 친구 춘배와 재회하지만 친구들은 그를 성공한 머슴으로 조롱합니다. 한 친구에게 돈을 요구받고 거절하자 니놈은 뼈까지 머슴이라는 모욕을 받고 만수는 오랫동안 참았던 감정을 폭발시킵니다. 머슴에서 회장이 된 남자, 그의 성공 뒤에 숨겨진 상처는 무엇일까요? 그가 청소라는 단어의 의미를 바꿔놓는 과정에서 과연 오래된 상처는 치유될 수 있을까요? 한 남자의 진정한 성공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두운 새벽 서울 강남의 한 거리 빌딩 숲 사이로 청소차 한 대가 천천히 움직입니다. 차에서 내린 한 사람, 6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유니폼을 찰떡같이 소화해내는 이만수. 그의 손에는 청소 도구가 들려 있습니다. 청소업체 클린스타의 대표이지만 만수는 늘 현장에 나옵니다. 사장님, 오늘도 직접 나오셨네요. 직원의 인사에 만수는 고개만 끄덕입니다. 말수가 적은 그는 언제나 행동으로 말하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고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세월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수백억 자산가라는 소문이 무색하게 그의 생활은 소박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구역 끝나면 내일은 성수동 맡아주실래요? 직원의 질문에 만수는 짧게 그래. 라고 대답합니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렵습니다. 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얼굴이지만 눈만은 깊고 맑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누구도 모르는 과거의 그림자가 스며 있죠. 사무실로 돌아온 만수, 책상 위 사진 한 장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허름한 초가집 앞에 선 어린 소년의 모습. 사진 속 소년은 웃고 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사진을 서랍 속에 넣습니다. 사장님, 이번 지방 계약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서의 목소리에 만수는 고개를 들고 서류를 받아듭니다.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내가 직접 내려가지. 라고 말합니다. 서류에 적힌 지명을 보는 순간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40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 그곳에는 누구보다 자신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장님은 원래 어디 출신이세요? 문득 직원이 물어봅니다. 만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별거 없어. 라고 짧게 대답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스며듭니다. 머슴살이로 보냈던 청소년기,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던 시절. 그 모든 기억은 만수에게 여전히 아픈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과거, 기억조차 하기 싫은 시간들. 그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봅니다. 먼지 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마치 그의 마음처럼 희미하게 느껴집니다. 고향으로 가는 기차 안, 만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풍경은 점점 더 익숙한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의 눈에 비치는 산과 들은 여전히 그때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어린 시절 소먹이러 다니던 언덕, 짐을 지고 오르내리던 고갯길, 그 모든 것이 다시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인데. 만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되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이성은
그를 강하게 말립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으니까요. 목적지에 도착한 만수는 바로 공장으로 향합니다. 계약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그의 회사 클린스타는 이제 전국구의 기업이 되었으니까요. 일을 마친 후 만수는 잠시 마을을 둘러보기로 합니다. 40년 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지만 여전히 그 정취는 남아 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만수는 옛 기억을 더듬어 마을 외곽에 있는 작은 포장마차를 찾아갑니다. 그곳은 어린 시절 지나가며 늘 눈독을 들였던 곳, 하지만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공간입니다. 머슴살이하던 소년에게는 그저 꿈 같은 장소였죠. 포장마차에 들어선 만수는 조용히 자리에 앉습니다. 소주 한 병을 시키고 천천히 잔을 채우던 그때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이봐, 혹시 당신 만수 아닌가? 돌아보니 나이든 남자가 만수를 빤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잠시 기억을 더듬던 만수의 눈이 커집니다. 그 사람은 바로 어린 시절 친구였던 춘배입니다. 내가 맞구나. 춘배는 자리에서 일어나 만수에게 다가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야, 네가 정말 그 만수냐? 머슴놈이 회장 됐다 이거지? 춘배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립니다. 만수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상황이 겹쳐지며 그의 마음속에 잊고 있던 감정들이 되살아납니다. 오랜만이네, 춘배야. 만수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이게 얼마만이야? 40년, 50년? 야, 이리 와봐, 우리 만수 왔다. 춘배의 외침에 포장마차 안의 사람들이 하나둘 만수를 향해 모여듭니다. 만수는 그 시선들 속에서 문득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구경거리가 된 듯한 기분, 그 불편함이 다시 밀려옵니다. 들었어. 네가 서울 가서 큰 회사 차렸다면서? 그런데 하필이면 청소업체라고. 춘배의 말에 주변에서 웃음이 터집니다. 그 웃음소리가 만수의 귓가를 울립니다. 비웃음일까? 순수한 놀람일까? 만수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켠에는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 한잔하자고. 춘배는 만수의 어깨를 툭툭 치며 소주를 따릅니다. 한 잔, 두 잔, 술잔이 오가는 동안 사람들은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과거 만수를 알던 사람들이죠. 겉으로는 반가움을 표현하지만 그들의 말 속에는 뾰족한 가시가 숨어 있습니다. 야, 너 그때 우리 집 똥도 퍼다 줬잖아. 생각나냐? 한 남자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의 말에 다른 이들도 웃음을 터뜨립니다. 만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저 미소만 짓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뭘 청소해서 돈을 벌었대하. 그때부터 재능이 있었구만. 또 다른 남자의 말에 일동은 더 크게 웃습니다. 그들에게 만수는 성공한 머슴일 뿐입니다. 그의 노력과 고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과거의 신분만이 그들의 눈에 비칩니다. 아이고, 우리 만수가 서울 가서 잘 된 줄 알았더니 청소나 하고 있었네. 그래도 돈은 많이 벌었다며? 대화는 점점 더 비꼬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만수의 내면에서는 수치심, 분노, 쓸쓸함이 뒤섞입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은 무겁게 닫혀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뭐 좀 쏘든가. 춘배가 옆에서 말합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비칩니다. 부러움, 시기, 아니면 순수한 농담일까요? 만수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이 불편할 뿐입니다. 그래, 오늘은 내가 살게. 만수는 담담하게 말하며 지갑을 꺼냅니다. 그 모습에 일동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주인장에게 술과 안주를 더 주문하고 분위기는 더욱 고조됩니다. 하지만 만수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야, 만수야, 너 그래도 머슴 출신 맞지? 어떻게 그렇게 됐냐? 누군가의 질문에 만수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추운 겨울날 맨발로 눈밭을 걸었던 기억, 끼니를 걸러가며 일했던 날들, 그 모든 것들이 그의 눈앞에 스쳐 지나갑니다. 열심히 일했어. 만수의 대답은 짧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람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도 돈 좀 벌었으면 고향에 한 번씩 들르지 그랬냐? 너무 바빴나? 아니면 우리가 창피했나? 이 말에 만수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균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점점 표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건 아니야. 만수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웃음소리에 묻혀버립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과거의 기억을 꺼내며 웃고 떠들지만 만수의 마음은 점점 더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납니다. 만수도 계산을 마치고 숙소로 향합니다. 어두운 골목길, 그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현재와 뒤섞여 그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만수야, 잠깐만.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만수는 걸음을 멈춥니다. 돌아보니 춘배가 그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지만 눈빛은 다른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만수가 묻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내가 요즘 좀 어렵거든. 가게가 잘 안 돼서. 춘배의 말에 만수는 이미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차립니다. 예상했던 상황이지만 그래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리 가게 보증 좀 서줘라. 내가 도와주면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 만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천천히 고개를 젓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어렵겠어. 춘배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합니다. 그의 눈에 분노가 스칩니다. 네 놈은 진짜 변했구나. 돈 좀 생겼다고 옛 친구도 모른 척하냐? 만수는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친구라면 내 사정도 좀 이해해줘야 하지 않겠어? 이 말에 춘배의 얼굴이 붉게 물듭니다. 그는 만수에게 한 걸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네 놈은 뼈까지 머슴이야. 돈이 좀 생기면 인간이 되는 줄 알았냐? 결국 머슴은 머슴이지. 춘배의 말은 만수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듯합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감정이 순간 폭발합니다. 그래, 내가 머슴이었어. 만수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릅니다. 그의 눈에서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감정이 불꽃처럼 타오릅니다. 니네 밥상 물도 날랐고 겨울엔 너희 똥 치우면서 살았어. 그런데 난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 부끄러운 건 그걸 아직도 비웃는 너희들이야. 만수의 말에 춘배는 잠시 말을 잃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칩니다. 난 내 손으로 일어섰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 너희들이 날 비웃을 때 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어. 그런데 내가 지금 와서 내 돈을 요구해?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만수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그의 말에는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 난 돈이 생겼어. 하지만 그건 내가 피와 땀으로 일군 거야. 너희들이 상상도 못할 고통을 견디며 모은 돈이야. 그런데 그걸 너희가 권리처럼 요구해? 춘배는 만수의 눈을 피합니다. 그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부끄러움을 느낀 것일까요? 다들 널 기억해. 항상 고개 숙이고 다니던 그 머슴 새끼. 그런데 갑자기 회장이 됐다니 누가 믿겠어. 춘배의 말에 만수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나는 내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너희들의 기억 속에 갇혀 있을 생각은 없어. 그 말을 끝으로 만수는 돌아섭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춘배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립니다. 분노, 부러움, 아니면 후회일까요? 숙소로 돌아온 만수는 창가에 서서 어둠 속의 마을을 바라봅니다. 40년 만에 돌아온 고향.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둠이 가득합니다. 오늘의 만남은 그의 상처를 다시 한번 건드렸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열던 만수는 문득 휴대전화 알림을 확인합니다. 새로운 이메일이 도착해 있습니다. 발신인을 확인하자 그의 눈이 커집니다. 박미자라는 이름, 그는 그 이름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메일을 열어보니
짧은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만수에게 오랜만이네요. 당신이 고향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연락하는 게 실례일지도 모르겠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날 이후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가난에 찌든 삶을 버티고 있지만 그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신이 혼자 맞고 울던 밤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래도 당신은 달라졌구나. 그게 참 다행이에요. 만수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흐릅니다. 미자. 그녀는 어린 시절 유일하게 만수에게 친절했던 소녀였습니다. 부잣집 딸이었지만 다른 아이들과 달리 그를 비웃지 않았죠. 오히려 몰래 음식을 건네주거나 책을 빌려주곤 했습니다. 미자, 만수는 그녀의 이름을 속삭입니다. 그날 만수가 동네 아이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을 때 유일하게 그를 도와준 사람이 바로 미자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옷을 찢어 만수의 상처를 닦아주었고 몰래 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때 만수는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미자는 가족에게 심한 꾸중을 들었고 만수는 더 이상 그녀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만수는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메일을 몇 번이고 읽어보는 만수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교차합니다. 그리움, 죄책감, 그리고 묘한 결심. 그는 천천히 답장을 쓰기 시작합니다. 미자에게 나도 그날을 잊은 적이 없어요. 내가 없었다면 그날 밤 내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네요. 내일 시간이 괜찮다면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답장을 보내고 만수는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마치 영화처럼 그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문득 그는 결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그동안 피해왔던 과거와 마주하겠다고. 밤이 깊어갈수록 만수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복수도 원망도 아닌 다른 무언가. 그것은 바로 용서와 화해의 씨앗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만수는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제와는 다른 풍경이 그의 눈에 들어옵니다. 같은 마을, 같은 사람들이지만 그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울 때쯤 만수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미자에게서 온 답장이었습니다. 오전 11시 마을 외곽 카페에서 만나요.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만수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40년 만에 만나는 미자, 그녀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니, 그보다 중요한 것은 만수 자신이 그녀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입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카페에 도착한 만수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여성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그녀 특유의 맑은 눈빛을 간직한 미자입니다. 만수 씨, 미자의 목소리에 만수는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오랜만이에요, 미자 씨. 두 사람은 조용히 자리에 앉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흐르지만 천천히 대화가 시작됩니다. 미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녀는 결혼했지만 일찍 남편을 잃었고 이후 아이 둘을 키우며 힘겹게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때 이후로 마을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멋은 편드는 년이라고. 미자의 말에 만수의 가슴이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그는 미자가 자신으로 인해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떠난 후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 만수의 말에 미자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짓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그건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만수 씨는 어떻게 지냈나요? 정말 회사 사장이 되었다면서요? 만수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서울에 올라와 날품팔이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청소업체를 차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지금의 대기업으로 성장했는지. 미자는 놀란 눈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때때로 미소를 짓습니다.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만수 씨. 미자의 진심 어린 칭찬에 만수는
무언가 뭉클한 감정을 느낍니다. 오랫동안 그는 자신의 성공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춘배나 다른 친구들처럼 비웃음 섞인 놀라움이 아니라 미자처럼 진심 어린 인정이었습니다. 대화가 깊어지면서 만수는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새로운 결심을 미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고향에 내려와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복수가 아니라 진짜 성공을 보여주는 거죠. 미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만수를 바라봅니다. 진짜 성공이요? 만수의 눈빛이 확신으로 빛납니다. 네, 청소라는 단어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사람들이 청소하면 더러운 일, 낮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걸 가치 있는 일, 존엄한 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계획을 설명합니다. 전국에 희망청소센터를 열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머슴에서 회장이 된 게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이들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미자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립니다.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어떻게 시작할 계획인가요? 만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여기 이 마을부터 시작할 겁니다. 우리 고향의 희망청소센터 첫 번째 지점을 열려고 해요. 춘배를 비롯한 옛 친구들도 함께 일할 수 있게요. 미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말합니다. 쉽지 않을 텐데요. 그들은 아직도. 만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수하는 것보다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되고 만수의 마음은 점점 더 확고해집니다. 과거의 상처를 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결심. 그것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모두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만수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가볍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새로운 비전이 펼쳐져 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 그는 옛 친구들을 다시 만날 준비를 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다른 목적으로. 이틀 후 만수는 마을 회관에서 주민 모임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호기심 많은 사람들만 참석했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춘배와 다른 옛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이 마을의 새로운 기회를 제안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수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합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빛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클린스타에서는 이 지역에 희망청소센터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청소업체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이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또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만수를 바라봅니다. 청소? 그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누군가 말합니다. 만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대답합니다. 청소는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단순히 먼지를 치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일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은 존엄성을 지키며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수의 진심 어린 말에도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비웃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특히 춘배를 비롯한 옛 친구들은 여전히 차가운 시선을 보냅니다. 희망청소센터는 단순한 청소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환경관리, 재활용 사업, 그리고 지역 환경 개선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공정한 임금과 복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만수의 설명이 계속될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입니다. 특히 일자리가 부족한 이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는 분명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이 센터를 통해
우리 마을이 더 깨끗하고 더 건강하고 더 풍요로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두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질문과 의견을 쏟아냅니다. 만수는 차분하게 모든 질문에 답하며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서서히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도 일할 수 있을까요? 한 노인이 용기를 내어 묻습니다. 만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일할 의지가 있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의 말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자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감동의 빛이 어려 있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만수는 춘배에게 다가갑니다. 아직도 의심과 냉소가 가득한 눈빛이지만 만수는 그에게 손을 내밉니다. 함께 일해보지 않겠어? 너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해. 춘배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만수의 손을 잡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읽힙니다. 정말 진심이냐? 만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물론이지. 우리 모두 함께 성장했으면 해. 춘배의 표정이 조금씩 풀어집니다. 아직 완전히 신뢰하진 않지만 적어도 대화의 문은 열렸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만수를 끝까지 비웃던 김철수는 여전히 차가운 시선을 보냅니다. 청소나 하는 놈이 뭘 안다고 결국 먼지나 치우는 일 아니냐? 철수는 비웃으며 자리를 떠납니다. 만수는 그를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내쉽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는 자신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마을 외곽의 희망청소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만 참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센터를 찾았습니다. 특히 취약계층과 노인들에게 이 센터는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만수는 이제 서울과 고향을 오가며 사업을 관리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에 없던 편안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이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는 일에 기쁨을 느끼게 된 것이죠. 춘배는 센터의 현장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투르고 어색했지만 점점 일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만수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너 보면서 많이 부러웠어. 그래서 더 너한테 못되게 굴었던 것 같아. 미안해. 춘배의 솔직한 고백에 만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너희들 앞에서 자신감 없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두 사람의 우정은 점점 깊어졌고 센터도 점점 성장해 갔습니다. 지역 환경이 개선되면서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청소는 낮은 일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중요한 역할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 사람, 철수만은 센터에 발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만수와 센터를 비웃었고 때로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큰 비가 내린 후 마을 일부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센터의 직원들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복구 작업을 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다름 아닌 철수의 집이었습니다. 만수는 망설임 없이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철수는 처음에는 도움을 거부했지만 상황이 심각해지자 결국 센터의 도움을 받아들였습니다. 만수와 직원들은 밤새도록 철수의 집을 치우고 복구했습니다. 작업이 끝나갈 무렵 철수는 만수에게 다가와 어색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고맙다. 도와줘서. 짧은 말이었지만 만수는 그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서로 돕는 건 당연한 거야. 그 일 이후 철수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센터와 만수를 비방하지는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만수는 센터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제 희망청소센터는 전국에 10개의 지점을 가진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었고 지역 환경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미자가 옆에 다가와 서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센터의 교육 담당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많은 것이 변했네요. 미자가 말합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가장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이제는 청소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센터 앞을 지나갑니다. 그들은 만수를 향해 밝게 손을 흔들고 만수도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듭니다. 저 아이들은 이제 청소부라는 말을 들으면 당신을 떠올릴 거예요. 성공한 사람, 타인을 돕는 사람으로요. 미자의 말에 만수는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그가 꿈꿔왔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만수가 청소차에 올라탑니다. 창문 너머로 마을 전체가 보입니다. 이제는 더 깨끗하고 더 밝아진 마을의 모습, 아이들이 손을 흔들고 미자가 멀리서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그리고 춘배와 다른 직원들도 그를 향해 손을 흔듭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올라가며 먼지 낀 길 위에 떠 있는 간판을 비춥니다. 이만수, 청소를 넘어 세상을 닦다. 그것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한 남자의 인생 여정을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머슴에서 회장이 된 남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깨달은 남자의 이야기. 먼지 속에서도 빛나는 별처럼 이만수는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아 더 높이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도 함께 변화시켰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마을의 모습은 마치 우주에 떠 있는 별처럼 빛납니다. 먼지 속에서도 여전히 빛나는 희망의 별처럼.